안녕하세요. 개원을 준비하시는 원장님들한테는 어디에 개원을 해야 하나? 이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들었어요. 아마도 개원 준비 사항 중에 가장 자금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면서 한 번 결정을 하면 쉽게 장소를 변경하기 어렵고 환자들이 쉽게 올 수 있고 많이 올 수 있는 장소를 찾으시느라 그런 걸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원 입지를 선정하는 각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느 지역에 어떤 진료과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각 지역별, 진료과별, 연도별 의료기관 수 통계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준입니다. 입지가 좋으면 병원이 절반은 성공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개원 입지가 중요하다고들 하는데요. 원장님이 개원하셨을 때 기억나세요? 그때 입지 선정하시느라고 고민이 많으셨을 거잖아요. 네, 저도 당시엔 요새 개원 준비하시는 분들처럼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요. 당시 저만의 방법으로 특정 정보를 뽑아본 기억도 있습니다. 보통 많이 듣는 말들이 거주 인구, 유동 인구, 인구 구조나 소득 수준 같은 인구 통계 정보나 교통이나 주변 경쟁 병원들을 파악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개원 입지를 고를 때 이런 항목에 대해서 보는 눈을 기르려면 어떤 것들을 공부하고 파악해야 할까요? 네, 입지를 선택할 때 보통 고려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오늘은 내과 원장님께서 궁금해하셨던 질문 리스트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과와 비급여과는 입지 선정할 때 조금은 다른 기준으로 볼 수 있으나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둬야 하니 모두 원장님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 단지를 끼고 개원을 고려할 때 몇 세대 이상을 고려해야 하는가입니다. 내과를 예로 들면 보통 내과 한 개당 5천 세대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래만 보는 경우에는 3천 세대 정도, 검진을 위주로 하는 경우에는 7천 세대 정도가 있으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대략적인 경험치일 뿐 지역별, 상권별이나 구시가지인지 신시가지인지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왔는지 등 너무나 많은 변수들에 의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세대수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신다면 내과는 걸어 다닐 수 있는 기준 거리를 500에서 700m 정도로 잡고 그 반경에 몇 세대가 있는지 그리고 경쟁 병원이 얼마나 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안목을 키우는 방법은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을 분석해 보시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잘 되는 내과 의원 기준 700m 안에 몇 세대나 있는지, 경쟁 병원은 몇 개나 있는지, 환자는 얼마나 보고 있는지 모두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도 개업할 당시 제 3자에게 의뢰한 것을 바탕으로 개업 준비를 했었는데요. 개업하고 몇 년 뒤에 확인해 보니 그 내용이 많이 달랐었습니다. 경쟁 병원이 환자를 많이 볼 때 150명 정도 보는 것으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 200명 이상 본다고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분석을 하려면 직접 조사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유동인구나 데이타임, 실질 생활 인구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유동인구를 파악할 수 있느냐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동인구를 조사해주는 사이트는 많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유동인구 사이트로 검색해 보시면 지역별로 나와 있기도 하고 전국 데이터가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유동인구가 많다고 해서 그 주변 장소가 병원이 잘 되는 곳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하철역 주변의 모든 병원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닌 것과 비슷합니다. 개업하시고자 하는 곳에 직접 가셔서 원장님의 타겟 고객이 얼마나 다니는지 직접 보시고 인구의 흐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다녀도 그냥 흐르는 지나치는 상권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참고로 제가 개업했던 곳은 낮 시간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한의원에는 환자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유동인구 데이터가 별로 중요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같은 내과라도 검진만 특화해서 개원을 하시는 거라면 그 타겟층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세대수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3년간 봉직으로 근무했던 검진 전문 내과는 병원에서 1시간 떨어진 거리에 있는 대기업 회사원분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병원 기준 특정 거리 몇 세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진 특화내과 병원의 경우에는 세대수보다는 접근성과 마케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당연히 역세권이나 버스 정류장, 터미널권, 간판이 잘 보이는 곳 등 교통의 여지가 좋습니다. 하지만 요즘 입지 보는 분들께서 다 같이 하시는 말씀은 좋은 자리는 이미 병원이 다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개원이 많아져서 좋은 자리는 소개로 빨리 계약되는 편이고 남은 자리를 소개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경쟁이 심한 곳에서 개원할 계획이시라면 개원하려는 병원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지, 주변 경쟁 병원에 대한 분석과 내가 특화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주차하기도 편해야 환자들이 옵니다. 주차가 불편하고 주차 단속을 당하는 장소라면 가기 싫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주차는 당연히 많이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요즘 건물들은 항상 주차 대수가 부족합니다. 주변 주차장과 계약을 따로 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사거리 또는 상권 메인스트리트 근접성과 월세도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즉 사거리, 메인 도로와 같이 메인 상권, 근접성이 필요한 과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과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비용과 관련이 있기에 투자 가능한 작은 규모와 대표 원장님의 사업적 마인드도 무척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지역 최고의 검진센터를 만들고자 하시는 원장님이신지 아니면 동네에서 주치처럼 내과 진료를 보면서 검진도 같이 진행하는 컨셉을 하시는 건지에 따라서 입지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입지는 비용과 직결되는데 매출 구조에서 월세 비중을 얼마나 잡아야 할까요? 월세의 20배의 매출이면 대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개원 입지 선정 시 기존의 입지와 신도시 입지를 두고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보시나요? 구도심으로 진입하여 파이 나눠 먹기를 해야 할지 아니면 신도시에서 새로운 파이를 시간을 두고 키울지는 상황에 따라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요. 신도시에 들어간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후발 진입 병원들이 생긴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우선 검진을 시작하신다면 새로운 지역에 적정한 규모로 첫 스타트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물론 주변 검진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접근성은 좋은지 등을 고려하는 것은 필수이고요. 제 주변 지인들도 새로운 택지지구의 첫 내과 개업으로 들어가서 매우 잘 되고 있는 것을 열어보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첫 깃발을 꼽은 병원이 제대로 진료만 한다면 한 번 온 환자분들은 쉽게 타 병원으로 옮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의 출퇴근 편리성이나 걸리는 시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개원 전 하루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이내인 곳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선택했는데 이건 원장님마다 다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원장님, 오늘 각 지역별 진료과별 연도별 의료기관 수 통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셨었죠? 네, 개원하기 전 입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과가 많이 개원하고 있는지, 경쟁과는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통계 포털로 들어가셔서 시, 군, 구별, 표시 과목별 의원 현황으로 검색하시고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열리고 조회 설정 부분과 시점 부분을 조정하시면 화면과 같이 원하시는 과, 특정 지역 구 단위 의료기관 수, 기간에 따른 수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이를 통해 기간별, 진료과별 몇 퍼센트 정도 증감이 되고 있는지 현황 확인이 가능하니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이렇게 볼 수 있으니 개원 준비하시는 원장님들이 입지 선정 시 참고하면 좋겠네요. 그런데 사실 본인이 직접 임장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보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전임의 봉직 중에는 이런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완전히 전문가에게 맡기거나 또는 그 방법을 공부해서 다른 사람에게 조사를 부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원장님께서 직접 공부하시고 없는 시간도 쪼개셔서 직접 발품을 팔아서 다녀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정말 없으시다면 다른 사람에게 조사를 부탁할 수도 있겠지만 그 경우에도 조사 결과를 직접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원 당시 조사를 맡겼지만 개원 후 결과를 봤을 때는
사전조사와 다른 점이 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원하시거나 병원을 운영하시는 선후배님들을 도와드릴 때 좀 더 자세한 데이터와 공부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개원 준비 중인 봉지그 분들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개원 입지 관련해서 몇 가지 항목들에 대해 중요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입지 선정 관련 전략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원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원 준비하시는 원장님도 화이팅입니다.